결승에서 미국을 11대 4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우승의 진짜 장면은 결승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기준 대한민국 13세 이하 유소년 대표팀이 미국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개최국 미국, 장소도 미국, 결승이라는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11대 4, 무려 7점 차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를 단순히 한국이 미국을 크게 이겼다, 이렇게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왜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결승보다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야구 강국 푸에르토리코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중요한 투수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기준 투구수와 휴식일 규정 때문에 대표팀의 핵심 투수인 김서하와 김현진을 등판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유소년 국제대회에서 에이스를 못 쓴다는 건 상당한 약점입니다. 특히 단기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 경기만 지면 끝납니다. 가장 강한 투수를 못 쓰고 강팀을 상대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마운드가 무너지면 경기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갔습니다. 투수가 부족하니까 타선이 더 때렸습니다. 1회부터 공격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메이닝 계속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본문 기준 13대 8점, 13득점, 에이스 없이 푸에르토리코를 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경기가 이번 대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강한 팀은 에이스가 잘해서 이기는 팀이 아닙니다. 에이스가 없을 때도 다른 선수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팀이 강한 팀입니다. 한국은 그걸 준결승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뒤 결승에서 가장 강한 카드가 돌아왔습니다. 상대는 미국. 경기 초반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1회 초 먼저 한 점을 내주며 0대 1로 출발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고 상대는 개최국 미국이고 결승전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반격했습니다. 1회 말 희생플라이와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타선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회에도 점수를 추가했습니다. 4회에는 한 번에 4점을 더했습니다. 본문 기준 한국은 4회까지 이미 10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특정 한두 명에게 의존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상위 타선만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계속 출루하고 주자를 보내고 필요한 순간에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유소년 야구에서 이런 공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린 선수들은 한번 흐름을 놓치면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분위기를 잡으면 경기 전체가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한국은 결승에서 그 흐름을 초반부터 자기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본문에서 김서하로 소개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름 표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원문에서 이 선수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투수, 그리고 1번 타자, 말 그대로 투타의 중심이었습니다. 결승에서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 미국 타선을 상대했고 1회 실점 이후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타석에서도 존재감이 컸습니다. 앞선 두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고 4회에는 경기 흐름을 사실상 한국 쪽으로 완전히 가져오는 홈런까지 때렸습니다. 투수가 마운드에서 맞고 1번 타자로 나와 출루하고 홈런까지 쳤습니다. 유소년 무대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김서하 혼자 다 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준결승에서는 이 선수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팀이 이겼습니다. 결승에서는 에이스가 돌아왔고 그 선수가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한국은 에이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이길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한 명에게 모든 걸 맡긴 팀이라면 준결승에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타선이 13점을 만들며 에이스에게 다시 결승 무대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는 에이스가 다시 팀에게 승리를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승은 한 명의 원맨쇼라기보다 역할의 연결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본문 기준 대표팀은 대회 도중 한 차례 패배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 이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수단이 더 뭉쳤다고 합니다. 유소년 야구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는 패배 후 다음날 다시 경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제 유소년 대회는 한 경기의 충격이 어린 선수들에게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패배를 경험하고도 다시 올라와 우승까지 갔다는 건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는 또 하나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마운드에 올라 애국가를 부른 사람, 배우 김승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는 배우 자격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기준 김승우는 한국 리틀 야구 연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있는 옷을 입고 직접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원문에서는 그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해 유소년 야구 기반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우승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만듭니다. 한국 야구는 지금 성인 대표팀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5년 뒤, 10년 뒤입니다. 야구를 시작하는 어린 선수가 줄어들고 선수층이 얇아진다면 성인 대표팀의 국제 경쟁력도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대표팀의 국제대회 성적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잘해서 기분이 좋다는 수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같은 경기장에서 부딪혀보고 미국이나 중남미의 강한 팀들을 직접 상대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는 경험을 어린 나이에 갖는 것, 그 경험 자체가 자산입니다. 본문 기준 12세 이하 대표팀 역시 다른 국제무대 출전권을 따내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13세 이하 대표팀 우승은 하나의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유소년 야구가 국제 경쟁력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린 선수들의 국제대회 우승이 곧바로 한국 야구 전체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수들이 모두 프로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성장 과정도 길고 부상도 있고 신체적인 성장 속도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정 선수를 미래의 슈퍼스타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가장 강한 투수가 나오지 못한 경기에서도 팀이 이겼습니다. 결승에서는 선취점을 내주고도 바로 뒤집었습니다. 미국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상위 타선만이 아니라 전체 타선이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에이스가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팀은 강합니다. 결국 한국은 결승에서 미국을 11대 4로 꺾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1점보다 13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승에서 미국에게 만든 11점이 아니라 에이스 없이 푸에르토리코에게 만든 준결승의 13점입니다. 그 13점이 없었다면 결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기에서 이번 대표팀이 단순히 한 명의 재능으로 움직이는 팀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에이스가 없으면 타선이 버티고 타선이 길을 열어주면 에이스가 돌아와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12명의 선수들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승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스타가 아니라 팀일지도 모릅니다. 3년 만에 다시 세계 정상에 선 대한민국 유소년 야구. 이번 우승은 잠깐 반짝한 한 세대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몇 년 뒤 성인 야구에서도 만나게 될 새로운 세대의 시작일까요?